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루카 돈치치가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스타고 선수이고 어떻게 보면은 스테픈 커리 다음으로 농구의 패러다임을 살짝 바꾸는 선수가 아닌가 싶고 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뭔가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스타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근 인터뷰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우선 이번 22년 2022년 시즌 달라스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코칭 스태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어, 큰 칭찬을 했고 그게 가장 큰 팩터라고 했습니다. 빌드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이슨 키드라는 감독이 와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수비에 대한 서로에 대한 뭐 믿음이나 공감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를 약간 인지하는 그런 거를 잘 수비 케미스트리를 잘 올려뒀다고 하네요. 제이슨 키드가 이전에도 스타 워낙에 레전드이기 때문에 코칭직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욕이 많았죠. 처음에 그 은퇴하자마자 바로 코칭직 받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냐고 줄 서 있는 전직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근데 욕 먹고 좀 눈에 좀 띄는 듯 하다가 계속 아무래도 초짜다 보니까 예, 뉴욕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말아먹었다고 할 수 있고 뉴욕 코칭 안 했었나? 브루클린 말아먹고 안타데쿤포를 포인트 가드로 키우겠다고 어, 밀워키에서 했다가 또 말아먹고 근데 안타데쿤포도 나중에 챔피언 먹었을 때 제이슨 키드에 대해서 되게 큰 감사를 했었죠.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비평을 하지만 어쨌든 제이슨 키드가 되게 좋은 기반을 만들어준 거라고 루카 돈치치 역시 제이슨 키드에 대해서 그렇게 음, 얘기하네요. 얼마나 팀 수비가 좋아졌고 수비적으로 팀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올해 수비 왕상은 내가 탈 거라는 이런 약간 농담 섞인 소리를 돈치치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옵시즌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돈치치 이렇게 막 찐빵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어디서 물담배 피는 사진이나 나와 있고 다른 애들은 미치라고 트레이닝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잘 뭐 관리를 못했다고 인정했고 어, 평소에 하는 것처럼 슈팅이나 그런 메카닉 같은 거, 슛 연습이나 그런 걸만 하고 뭔가 뭐 피지컬한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나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근데 몸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근육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물렁물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아주 예전 분들 어르신들 세대를 보면은 막 잔근육 그런 게 없더라도 그냥 근육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힘이 엄청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런 체형이 있겠죠. 그냥 살 같은데 힘이 좋은 뭐 에밀리안코 페도르, 효도르 같은 선수를 봐도 물렁물렁한데 그게 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패트릭 베벌리라고 수비 전문가이자 광견으로도 불리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치치는 정말 힘든 상대라고. 왜냐하면은 그 근육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그런 근육이고 정말 탄탄하다고. 부딪히면 정말 나뒹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일 버티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똑똑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플롭 적당히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그런 거 콜 되게 잘 받아가서 정말 열받는다고 얘기했고 그걸 되게 칭찬했었어요. 돈지치 자체 본인도 자기 다리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얘기했어요. 다리가 보면은 뭐 근육질이고 그렇진 않은데 점프력이 좋거나 탄력이 있는 그런 트위치 파이버가 있는 근육은 아닌데 이게 강하고 언제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그 힘이 되게 중요하고 그 힘이 어떻게 보면 돈치치의 bread and butter라고 하죠. 예, 이게 그의 메인인 거죠. 이걸로 먹고 산다. bread and butter. 그리고 돈치치의 뭐 bread and butter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니까 영어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중에 NBA 애널리스트 중에 돈치치가 왔을 때 다들 막 에이 물렁물렁한 유럽 선수 뭐 하겠다고 비실비실거리다가 뭐 폴징기스처럼 7피트 뭐 2인치 돼서 뭐 점프슛 하면 모르겠는데 뭐 저 그냥 2미터 정도 되는 물렁물렁한데 뭐 하겠냐고 쟨 뭐 벤치 지키다가 뭐 짐 싸고 떠났구나 이런 얘기를 스티븐 에이 스미스 같은 애널리스트가 했었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지금 완전히 예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줘. He's got his foot in the mouth. Put his foot in the mouth. 입에 발을 집어넣을 정도 진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 할 말이 없다. 혹은 그 커멘트가 좋은 쪽으로는 이제 이를테면 뭐 나이가 잘 드는 사람들을 말해서 저 사람 되게 잘 나이 들면서 더 멋있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랬다는 거를 age like wine. 그러니까 와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귀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칭찬하는데 이런 반대로 이런 초반에 그 발언을 너무 섣불리 했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언 헛다리 집었다고 할 때 age like milk. 시간이 갈수록 썩는 우유 같은 거란 거죠. That comment age like milk.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로리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유로리그랑 NBA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돈치치가 모든 게 길고 크다고 코트도 더 넓고 타임아웃이건 뭐 모든 샷클락은 아니구나. 타임아웃이나 아니면 경기 시간도 다 기니까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빨리 뛰고 모든 게 빠르고 길고 크고 예. 근데 이제 존치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게임을 많이 보고 아버지가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선수일 때 거기서 다 구경하러 가가지고는 3살 때부터 정규 경기 코트에서 정규 공을 들고 선수들 사이에서 공 던지고 그래서 감 같은 게 좀 남다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다 해봤대. 자기도 이제 아빠처럼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되게 재능이 없었대요. 다른 스포츠는 좀뭐 축구나 그런 게 다 안 되다가 농구가 그나마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거죠. 자기 장점은 사람들이 뭐 득점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패스 센스, 패싱이 자기의 강점이라고 코트 비전, 시야랑 패싱이 자기 장점이고 강점이고 농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고 지금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고 보게 되고 넓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그런 감 같은 게 있고 어떻게 나한테 수비를 하고 수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눈썰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즉흥적인 경향이 있다고요. 뭐 연습은 뭐 물론 이제 루틴한 연습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뭐 시그니처 무브를 특별히 만들어내거나 뭐 필살기를 준비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대요. 오히려 경기 하다 보니까 어쩌다 나왔는데 뭐가 하나 먹히면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NBA 첫 경기들 중에서 유로리그에서 뛰어서도 별로 안 쓰던 스텝백 점퍼를 많이 쓰게 됐는데 그때 한 3-4번인가 그 연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물어봤대요. 그거 어떻게 준비한 거냐. 근데 본인은 준비한 게 없었고 경기 중에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거라고 했죠. 먹히니까 계속 쓴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돈치체 마인드고 항상 나이 많은 선수들이랑 자기보다 더 큰 형들이랑 뛰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눈치 같은 게 좋아졌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눈치를 안 보는 이유가 좀 강해지는 이유가 13살 때 아예 다른 나라로 이사 가서 혼자 이제 농구 인생을 시작했던 거죠. 유로리그에서 뛰다 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도 같이 있는 농구팀에 가서 이제 거기 주니어 팀 같은 데서 뛰었었는데 선택의 여진이 있었대요. 뭐 자기 고향에 있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가든가 있었는데 뭐 마지막 순간까지 몇 달 동안도 절대 안 가.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확 가버렸대요. 영어를 못했고 뭐 스페인어도 못하고 그래서 한 첫 3달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같이 행동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걸 좀 배우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보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또 이런 뭐 NBA랑 유로리그에 대해서 항상 비교를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있다고요. 유럽은 전술 그리고 팀 플레이랑 전술 코트가 좀 더 작고 파울 같은 규칙 같은 게 다르고 룰도 많이 다르고 시간이 없다. 더 촉박하다. 그런 얘기죠. NBA의 제일 큰 차이점은 NBA는 아무도 못 막는 선수들이 꽤 많다. 못 막는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NBA에서 뛰는 게 훨씬 더 힘들죠. 더 길고 더 크고 더 힘든데 그런데 득점을 하는 거는 오히려 NBA가 더 쉽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공간의 차이 그리고 룰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하기가 더 쉽다는 거, 손쉽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NBA가 더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로리그에서는 이제 뭐 득점을 하기가 힘들지만 더 좋은 선수들은 NBA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해줬습니다. NBA 인생이 어떻게 크게 다르냐고 했더니 NBA에서 라이프스타일이 제일 힘든 게 슈퍼스타라는 거죠. 이 NBA 농구 자체가 워낙에 조명을 많이 받고 뭐 조금만 뭐 이상한 게 있거나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이게 증폭된다는 거죠. 유럽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때는 축구가 넘버원 스포츠고 농구는 10위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런 압박감 없이 편하게 재밌게 농구를 했었다고 하네요. 어, 미국에 오기 전에 뭐 준비를 하는 게 영어 준비를 하고 프렌즈 전 시즌 보고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에어라는 80년대 윌 스미스 나오는 시트콤 전 시즌을 보고 그러면서 영어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게 그래서 배운 영어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루카 던치치의 의사소통 능력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NBA에 와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자기가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득점 스코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고. 자기는 이제 스코링 멘탈리티가 전혀 없는 선수고 이기는 게임을 하지 스코링 게임 같은 걸 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언제부턴가 여기 또 맛이 들려가지고 스코링뿐만이 아니라 헌팅 매치업스라고 하죠. 매치업을 헌팅한다는 그런 거라죠.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스테픈 커리랑 무조건 1대1 상황으로 만들던가 공격이든 수비든 뭐 르브론까지도 자기 무조건 1대1도 공격 수비를 하게 하든가 루디 고베어까지도 그러니까 자기랑 매치업 됐을 때 뭔가 좀 더 힘든 상대를 항상 찾아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의 선수들은 양쪽 공수에서 똑같이 열심히 화려하게 멋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은 꼭 잡아서 그 사람들이 지치게 하는 게 자기 취미고 그러면서 이제 희열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부딪혀 봐야지 자기가 뭔가 더 하고 싶게 만들고 평소에 자기가 이제 돈치치의 주특기가 스코링이 아닌데도 그런 선수들이랑 자꾸 1대1 상황에 맞닿게 되면은 스코링을 막 하게 된다. 짜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이제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뭐 쉬운 상대를 하는 것보다 그런 큰 상대를 상대로 그렇게 극복하는 게 자기가 더 성장하고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아이솔레이션 같은 이제 1대1 상황에서 딱 수비수랑 맞닿았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고 뭐 다양한 이제 무브가 있으니까 뭐 드리블, 뭐 드라이브, 슛, 스텝백 어떤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수비수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떤 눈치를 챌 수 있는지, 아니면 수비수가 뭘 눈치채고 있는지 그런 걸 제일 먼저 생각해 본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비를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바스켓으로 가서 쏘는 거잖아요. 근처로 가서 쏘는, 가까이 가서 쏘는 거니까. 아니면은 쏘더라도 누가 리바운드를 잡아야 되니까는 바스켓 쪽을 본대요. 누가 골대 밑에 페인트 존 안에서 지키고 있는지, 그 지키고 있는 선수가 들어온 지 몇 초가 됐는지, 나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다음 움직일지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드라이브를 할지 뭘 할지 생각하는데 요즘엔 최근 들어서 최대한 돌파를 많이 하려고 한대요. 돌파를 마무리하고 득점하고 뭐 화려한 걸 하려고 아니라 돌파를 해서 수비수가 얼마나 붙고 몇 명을 달고 갈 수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어렸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보고 배운 선수나 뭐 벤치마킹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유러피언 농구 스타들을 많이 보고 자랐대요. 왜냐하면은 아, 레알 마드리드랑 그 뛰었던 팀에서 같이 뛸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선배들도 있었고 자기랑 거의 뭐 입사 동기인 그런 선수도 있었는데 그 선수들의 테이프를 많이 보고 공부했다고 하는데 존경했고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이유가 NBA가 이제 생방송을 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새벽 3시여가지고 보기 힘들었다고 나이 어렸을 때 그래도 뭐 이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대중적인 스타고 이제 많이 보고 접근 가능한 경로가 많으니까 많이 봤고 르브론 보고 배우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유로피언 스타들이 뭐 NBA 스타보다 뭐 좀 더 겸손하고 뭐 이렇게 스타병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치치 얘기로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유럽의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는 정말 공주님들
약간 좀 좀 관리하기 힘든 공주님들, 공주병 스타라고 하나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그런 선수 되게 힘든 사람이라고 보여요. 연예인이니까 이를테면 요키치 같은 동료 유럽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아직도 안 한대요. 그리고 좀 하라고 해도 안 한대요. 그냥 되게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고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트래시 토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별로 트래시 토킹 안 좋아한대요. 물론 이제 누가 나한테 트래시 토크 하면은 반박해야 된대요. 그게 자기 멘탈리티가 그래서 당하고는 있을 수 없고 받은 거 바로 갚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누가 나한테 뭐 트래시 토크 안 하면 자기도 그냥 가서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유럽 선수라서 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그 유럽 선수들은 약간 그냥 슛만 쏘고 좀 소프트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그럴 줄 알고 기대하고 준비해서 왔대요. 항상 뭔가 찔러볼 거라고 선수들이 얘가 얼마나 터프한지. 그래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절대로 뭔가 밀리지 않게. 그래서 트래시 토크도 이제 바로 맞받아치고 그러는 거였죠. 근데 뭔가 원래 마이클 조던처럼 걔가 좀 병적으로 경쟁 본능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간단한 뭐 카드 게임 같은 거라도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이기려고 그냥 밤새고 하고 그럴 정도래요. 아, 그 경기가 느슨해지면은 자기도 느슨하게 하게 된대요. 그래서 경기가 타이트하고 뭔가 이제 압박감이 있을 때 더 잘하게 되고 더 자극을 받게 되고 더 도끼가 생긴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자주 싸우네요. 뭐 되게 멍청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제 경쟁이 붙으면 거기서 또 끝장을 봐야 돼가지고 자기가 아주 피곤한 사람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레프리들한테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어필하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자기 테이프를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으로 되게 반성을 하고 요즘에는 최대한 얘기를 안 하거나 할 일 있으면은 뭐 비디오를 한번 플레이백 한번 판독을 부탁을 하거나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경쟁 본능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자기도 보기 싫어서 안 그러려고 고치고 있다고 하네요. 코비 브라이언트를 만난 얘기를 했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정말 황금 같은 아주 조언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제 어렸을 때 뭐 나이키 농구 캠프 이런 데서 처음 만났는데 코비도 딱 알아보니 코비가 또 슬로베니아어나 유럽어도 다 하는 선수니까 딱 이 말을 해줬대요. Watch out. They're gonna come out and go after you.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에요. 이거는 널 원하는 팀이 되게 많을 거니까 잘 준비해. 어디로 갈지. 혹은 널 노리고 덤비는 애들 많을 거니까 준비해. 혹은 너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놓고 깎아내리거나 그런 뭐 여론이나 언론 같은 게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런 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된 얘기를 해줘서 코비랑 그때부터 뭔가 좀 딱 뭔가 딱 맞는 그 느낌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일 강점이라는 거는 이제 돈치치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할 때 되게 즐겁게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자기도 되게 재밌게 하고 뭐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재즈 음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거를 이제 실험해보고 그런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더 재밌고 뭐 실수를 하면 뭐 다시 뭐 다르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겁이 없는 거고 근데 돈치치 말로는 겁이 없는 제일 큰 이유가 하나래요. 이렇게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치 있는 농구나 재치 있는 농구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감독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감독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놔두고 한번 실수를 해도 두고 보겠다는 듯이 기회를 주고 뭔가 압박하거나 뭐 틀에 갖추거나 그런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었다고. 만약에 내가 그런 감독을 만났다면은 정말 농구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